네, 안녕하십니까.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주식 클래스 마감 시간입니다. 이제 이 보름달도 내일이 지나고 나면 제가 썸네일을 바꿀 것 같군요. 자, 주식은 종목이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아마 2월 장을 좀 보내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될 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종목들의 기업들의 주가 상승력도 되게 좋겠죠. 그런 거 놓고 보면 참 올해 정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참 주식도 빈익빈 부익부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한 1월달과 2월달 였을 것 같습니다. 3월달도 아마 사실 1년 365일 그래요. 시장이 크게 변동할 때가 아니라면 그 개를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출산 관련주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냐면 또 3월이죠. 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생각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작아서 변동성이 좀 큽니다만 오늘은 그 관련주들을 한번 쭉 우리가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으로 바로 갈까요? 오늘 이제 2월이 마감했는데 뭐 사실 지나놓고 나서 보면 2월 달이 계속 코스피도 정말 한 2,400, 2,500을 넘을 것 같더니 결국에는 넘지 못하고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2월 한 달 동안 이 주봉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2월 1월 마지막 주 이후부터 계속 좀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렸다는 게 이제 뭐 삼성전자 주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삼바 주가 같은 경우는 80만 원 미만 또 셀트리온 주가는 계속 내려갔죠.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는 2180을 찍고 대략 뭐 한 400, 300포인트 정도가 올랐죠. 예, 2490까지 갔으니까 300포인트 올랐다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80포인트 정도가 어, 훼손하면서 마감했으니까 큰 그림에서는 이를 저점 대비해서 여전히 한 3분의 2 수준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어디로 간다 말하기는 조금 뭐 하고 뭐 쿵짝도 많이 안 해요. 외국인들도 2월 달에 주식을 1조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역시나 조금 늘어져 있다. 뭐 이게 이제 꺾일라 그러면 뭐 여러 매체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뭐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물가가 좀 꺾여야 될 거고 뭐 미국의 나스닥도 다시 11,700선 올라와야 될 거고 S&P 500도 최소한 4,000선을 지지해야겠죠. 아직 그 무엇도 깔끔하게 잡힌 건 없습니다. 잡힌 건 없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코스피 2월을 보고 뭐 여기가 바닥입니다 말하기도 뭐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도 봤지만 코스닥은 코스피와 완전 다른 결입니다. 이거는 올해 접어들어서 무려 8주 연속 양봉이에요. 8주 연속.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편으로는 주식은 종목이다라고 제가 적어둔 이 썸네일이 가장 좀 많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코스닥이 언제나까지 영원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이제 좀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 가는 종목은 정말 안 갑니다. 예, 수급이 이제 제한적이고 우리가 몇 번 예전에 본 대로 시장에 들어오는 돈 자체가 이 고객 예탁금인데 몇 번 같이 봐드렸는데 고객 예탁금도 한 달 내내 계속 제자리예요. 48조 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돈이 몰려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단타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런 자금의 집중적인 매수가 지금 진행돼 왔고 뭐 앞으로도 획기적으로 장이 그렇게 급변을 하려 그러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최소한 원화 환율에서만이라도 꺾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대형주 흐름보다는 중소형주가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예, 그리 보는 거고 2월을 돌이켜 봤을 때 확실하게 중요한 것은 뭐 외국인보다 외국인의 어떤 컴패시브 자금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이거 하나 보면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그냥 2월 한 달 동안 과연 삼성전자는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네. 그나마 LG엔솔 하나는 정말 강했고 하이닉스는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한반은 계속 밀렸고 LG와 SDI는 희망을 주는 듯 말듯 하면서 물론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소리 없이 현대차는 많이 올라왔어요. 네이버는 종반 좋았다가 밀려버렸고 기아도 많이 올라왔고 카카오도 가다 밀려버렸고 포스코는 슈팅 나다 밀렸습니다. 요것만 놓고 보면 역시나 지금 이쪽에서 수익 내가 조금 어려워요. 그냥 코스피를 보는 관점에서도 약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최소한 공매도가 안 걸리는 공매도가 코스피가 200 종목이죠. 그럼 시가총액 기준으로 물론 이 안에도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기왕이면은 조금은 눈을 바깥으로 펼쳐야겠죠. 약간 공매도 비중이 낮은 쪽으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내수주가 많죠. 뭐 오늘 움직였던 하나투 같은 경우도 그런 약간 공매도 물론 하나투란 회사도
공매도라는 어떤 부담감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장을 이렇게 지루하게 누를 때는 이런 게 있어요. 물론 뭐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코스피를 누를 때는 확실히 공매도 세력이 커요. 코스닥은 공매도가 됩니다. 150개 종목. 근데 코스피만큼 획기적이진 않아요. 공매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식을 빌려와야 되죠. 그리고 공매도 치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주식이 변동성이 큰 종목을 공매도 치기 쉽겠습니까? 변동성이 작은 종목을 치기 쉽겠습니까? 변동성이 작은 종목이 실적이 부진한. 근데 코스닥 종목들은 실적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모멘텀으로 움직여 버리죠. 근데 코스피 종목들은 모멘텀만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받침이 돼야 돼요. 물론 모멘텀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중대형주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이 주식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외울 게 아니라 그 특성을 이해하고 보신다면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정도쯤에서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색이 그런 거예요. 코스피란 종목들은 시가총액 공매도 치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앞으로 실적에 대한 명확한 뭔가 보유가 되고 기관들이나 패시브 자금들이 아주 정석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 코스닥 종목은 함부로 공매도를 못 쳐요. 이번에 공매도 치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배터리에서 그냥 공매도 세력들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공매도 또 공격적인 공매도들은 1대1로 안 하죠. 레버리지 활용한단 말이에요. 레버리지. 10% 올랐는데 만약에 주가가 50% 올라 버렸습니다. 10배 아니 뭐 본통이면 그럼 50% 손실을 볼 것 같지만 사실 그 이상입니다. 레버리지를 써버리니까.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이야기 저출산 관련지 요거는 사실 너무 그렇게 종목은 조금 작은 종목들인데 이제 다음 달이 되게 되면 이게 전 세계 인구 구조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은 사실 이제 이런 역피라미드 구조를 이미 갖고 있죠. 고령화 사회. 노인들이 많고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최근 OECD 발표에서 0.78명에 전 세계에서 1위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무릇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기사를 놓고 보면 약간 이거는 약간 바이오 헬스 이야기인데 오늘도 이제 요런 뭐 아마 어디 바이오 회사 방문했던데 어쨌든 바이오 헬스에 대해서 제소의 피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저출산과 바이오 헬스는 또 하나의 또 같은 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나누에 따라 다른데 제가 조금 나눠서 보게 되면 중국도 이제 양해라면 중국도 사실 인구가 우리가 공식 인구가 뭐 15명 조금 이하라는데 조금 감소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말이 되게 되면 양해를 할 건데 중국의 양해의 기본은 뭐냐면 경제 성장을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도 결국 내수 부양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위안화를 강세로 갔던 거고요. 그 관점에서 제가 몇 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위안화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저출산 관련주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장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보통 아가방 컴퍼니죠. 아가방 컴퍼니의 차트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조금씩. 덩치가 조금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참조하십시오.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로투 세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다 영유아 뭐 기적이란 분유 만든 회사들이겠죠. 요 글자는 제가 밑에 본 영상 그 하단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댓글에다 첫 번째 댓글에다가 요런 게 있고 또 보기에는 이제 손오공 같은 왕구를 만든 회사도 있습니다. 장난감이고 또 오로라 같은 회사들도 있어요. 이것도 약간 왕구 쪽인데 왕구는 별로 안 움직이네요. 애를 낳아야 장난감이 있지. 그렇죠? 차라리 분유가 낫군요. 자, 그리고 나면 또 꿈비라는 약간 이런 신규 종목들도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통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저출산 관련 기업들입니다. 뭐 사실 보시게 되면 아가만 컴퍼니 같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브랜드잖아요. 그죠? 네, 이런 기업들이 있고 뭐 제로투 세븐도 좀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아마 3월 달에는 조금 더 개별적으로 변동성을 좀 보일 것 같고 아까 잠깐 보다가 말았는데 이 바이오 헬스 쪽은 엄청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지만은 알찬 기업들이 좀 많은데 최근에는 약간 이제 뭐 우리가 아시겠지만 피부나 미용 쪽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뭐 클래시스나 루트로닉이나 근데 그 외에 약간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최근에 약간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 라이프 오브 시멘틱스 이런 기업들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해요. 라이프 오브 시멘틱스. 제가 종목에 대해서는 하단에다가 다시 적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림만 한번 쭉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라이프 오브 시멘틱스고 또뭐 이지케어텍 같은 종목들도 대부분
요 관련 기업으로 대변되고 또 바이오 헬스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우리 요새 성인들 포함해서 여러분들 고민이 배가 많이 나오죠. 그죠? 운동을 많이 해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인바디 같은 기업들이 항상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체성분 분석기죠. 단순히 체성분 분석기를 벗어나서 이제 뭐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TNL 바이오팜도 마찬가지. 오늘 이 종목은 조금 변동성이 크군요. 그래서 여기 약간 제가 조금만 툭툭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일이고 해서 3월 준비하는 건 잠깐 해봤는데 약간 요 종목들은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가장 직접적으로 영유아 관련 기업들 아니면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 요 기업들을 또 3월 달에 한번 좀 잘 모니터링 해 보신다면 주식은 종목이다에 맞는 이 썸네일이 또 3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또 잘 고르시고 거래량 작은 종목들은 약간 매매 기술이 필요해요. 하지만 주식은 항상 돈이 어디에서 이렇게 작게 작게 움직이는까지 매일 모니터링 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2월 고생 많으셨고 3월도 더 좋은 컨텐츠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